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오늘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시작될 때만 해도 모두가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러시아에게 제압당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시민과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저항에 러시아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빠르게 전쟁이 끝날 것을 예상했던 러시아도 이에 당황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러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이 있는 유럽 국가들의 모임인 EU의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서포트하고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죠. 초반에는 EU도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러시아에 맞서 용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파이브 아이즈에 속해 있는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초반부터 러시아에 강경 대응을 했었지만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초기엔 상당히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지속되자 태도를 바꾸어 러시아의 스위프트 제재에 협력하기로 결의했고 총기가량의 대전차 무기 등 각종 군사 장비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독일에서 기존까지 금기시하던 무기 군사 지원에 포문을 연 이번 결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가장 큰 외교적 정책 변화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러시아로 향하던 러시아 화물선 발틱리 타워를 납포하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독일과 같이 스위프트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였으나 하루 만에 이를 바꾸어 제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지난 27일에는 우크라이나에 1억 1천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발표까지 하였죠. 한편 러시아와 가장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경우 EU와 함께 가장 커다란 데 러시아 제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러시아에 경고를 해온 터라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오로지 러시아에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과 단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죠.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은 안 주고 기도만 한다는 등의 비판도 받았지만 결국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는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국가들과 함께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품목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 밝혔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업무를 전면 중단했으며 우크라이나에게 4,200억 원에 달하는 군사원조까지 진행했죠.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발생한 인도주의와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예산 64억 달러를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안보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29억 달러, 국방부 지원을 위한 35억 달러로 각각 하나로 3조 5천억 원,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밖에도 미국은 자국의 정찰기를 우크라이나 쪽에 배치하면서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처음에는 러시아와의 교역 문제 때문에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방 태도를 바꾸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면 수출 통제 등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곧바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류에 동참하였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인구 100만 명 이상 거주하는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의 브랜드인 삼성이 아디다스, 나이키, 애플 등을 제치고 러시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 1위로 꼽힐 정도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는 위상이 남달랐죠. 더군다나 팔도의 도시락, 오리온의 초코파이 등은 이미 러시아에서 국민음식, 국민간식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도 제재에 동참한다면 이러한 기업들에게 커다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결국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류에 동참하게 되었죠.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약 1,000만 달러, 하나로 약 120억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군복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유럽에서 대량의 피복을 즉시 생산해 보급할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으로 실제로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진을 보면 군복이 부족해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더불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는 시청과 남산서울타워, 세비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은 우크라이나 국기색 조명을 표출하였고,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무려 드론 1000개로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출하는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주축인 각국 정부의 이러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수 기업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같은 해외 카드 브랜드들은 자사 네트워크로부터 러시아 은행들을 모두 차단했고,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 또한 러시아 애플 스토어를 통한 자사 제품 판매 및 배송을 중단했죠. 더불어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미국 기업인 메타의 경우 러시아 국영 매체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자사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의 영리 행위를 금지했고, 나이키의 경우 러시아 내 제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포드도 러시아 합작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엑소모빌의 쉘, BP 등 영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 또한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로 했으며, 러시아 최대 해외 투자자였던 BP는 로스네프트 지분 20%를 처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렇게 해외 기업들조차 러시아를 떠나는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으로 인해 고통받는 어린이 구호를 위해 성금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원을 기부했으며, KBS, 연합뉴스와 같은 방송사는 기존의 러시아어 발음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지명을 우크라이나어 발음에 맞춘 표기로 바꾸어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요청 때문으로 평소 우리가 사용하던 크림반도, 키예프와 같은 단어들이 모두 러시아식 발음이고, 실제로는 크이우, 크림반도와 같은 발음이 우크라이나어식 발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 위치한 기업뿐만이 아닌데요. 실제로 유럽판인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연계를 통해 대규모 식량, 물품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정종환 민주평통 중동부 유럽협의 회장은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가능하면 작지만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을 보내는 상황이고, 수량에 관계없이 모으는 대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현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즉석밥, 라면과 같은 음식들이 도착해 무료로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피난민 센터에서 오뚜기의 진라면 또한 지원된 것이 밝혀지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평소 25년간 심장병 어린이 수술 비용을 후원한다거나 21년간 계속된 장학금 지원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오뚜기가 참여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더욱 감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여담이지만 오뚜기의 진라면 순한 맛의 포장지 디자인이 마치 우크라이나 국기와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며, 단순히 식량 이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벌어진 상황에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돕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우크라이나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내 연예인들이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그들 중 배우 이영애 씨와 같은 분들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돕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일반 시민들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피해받는 우크라이나의 일이 남일 같지 않다며 우크라이나 적십자회에 기부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보내는 등의 응원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좀 더 힘을 내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